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름에서 가을이 없는 상태로 바로 겨울이 온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 역시 용감하고 대범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여당과 싸울 때는, 이 좌파 독재와 싸울 때는 용감하게 제일 먼저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또 무엇을 결정할 때는 대범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책위의장과 우리 초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정책위의장 후보고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파가 있다면 청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대표의 사당화 그런 움직임이 현실이 보인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친홍, 반홍, 중립 후보 중 당선이 됐을 때는 당에는 과연 제1야당인 한국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제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글쎄요, 현근택 부대변인부터 좀 네, 볼까요? 저는 뭐 다른 당 얘기라 좀 죄송합니다만 도찐 개찐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난번에 예산 정국에서 좀 이렇게 약간 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도찐 개찐은 표준말은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도진 개진이 일부러 쓰신 건가요? 일부러 쓴 이렇게? 겁니다. 알고 썼습니다.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네네네. 보통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산 처리 과정에서 좀 아마 이제 물 먹었다고 생각할 텐데요. 예. 그래서 아마 입법 과정에서는 이제 다음 굉장히 강성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입니다. 예. 지금 대표가 뭐 말 자제령을 내렸지만 예. 본인만 자제하면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크게 자제 안 해도 되는데. 예. 근데 아마 이게 그 원내대표가 선출되더라도 예. 자기가 좀 뭐 분기를 잡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스스로 아마 뭔가를 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1인 체제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한성교 의원이 중립 후보를 내세운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예전에 뭐 박지만 친구 이렇게 그랬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예. 사석에서 누나라 한다고 그래서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뭐 친박임을 뭐 강조했던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최근엔 좀 이탈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게 중립이라는 게 예. 저는 이게 뭐의 중립인지, 그러니까 친박과 친홍의 중립인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홍입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홍의 중립이라는 얘기인데, 예. 중도라는 거는 사실은 큰 표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쪽 저쪽에 이렇게 끌리는 입장이 있어서 이분이 서서히 이제 홍 쪽으로 말을 갈아타기 위한 어떤 스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큰 차이는 누가 되더라도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누가 돼도 뭐 거기서 거기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최영주 전 대변인께서. 네, 저는 이거 참 국회의원들, 특히 원내대표 예, 경선이 가장 예측 불허입니다. 예.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무슨 국회직을 선택할 때, 근데 가장 이변이 지난 19대 국회 때, 예.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제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 그 당시 당권 뭐 황우여 대표가 당연히 앞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의와 의장이 101표, 예. 더블 스코어를 이겼거든요. 굉장한 의외였는데, 그게 뭘까? 그 국회의원들, 같은 정당이지만 의원들이 가장 어려운 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나름대로 그 집단지성이 발동하는 그런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편가르기 하면 안 된다. 그럼 통합도 하고 개혁도 하고 그래서 뜻밖의 저는 표가 좀 몰리지 않을까. 예, 이렇게 몰린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신에 의원들이 통합도 하고 혁신도 하자라는 이런 맨데이트를 강시 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정책위 의장이 또 변수가 됩니다. 예, 예. 뭐 이주영 의원이 지금 한성교 대표한테 오선희 사선한테 좀 대표 예. 졌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 한성교 의원은 굉장히 유명한 애들의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주영 장관도 유명한 분이지만 방송인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됐는데 이 지난번 유승민, 이주영 그때 원내대표 격돌했을 때 이 정책위 의장이 표를 갈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홍문종, 원유철 이렇게 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히려 정책위 의장이라는 것이 작은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이 또 어떻게 보자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책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슈 플레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수가 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경변 전 의원께서. 뭐 제가 이거 어떻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예, 바라는데 저는 절대 오해 안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친박 입장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본인들이 이기면 좋고 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 차원의 어떤 참패가 더 기대 수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 이른바 반홍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활로가 열린다고 보는 측면이 있지 않냐는 건데, 예. 근데 사실은 이 국면에서 홍준표 대표나 당권파나 주류적 입장에서 선분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태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분들이 친홍 대 반홍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돼요. 이 프레임에서 딱 하나 바꿔가지고 네. 친박 대 아니냐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이 신보수주의라고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예. 명확하게 예. 혁신 개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정책위 의장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하고 예. 복당파라 그래서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의원들 하면 한 20명이 넘는단 예, 말이에요. 예. 이걸 합쳤을 때에 이미 상당히 그 유력한 당선권에 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위 의장이 상당한 표를 얹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실리까지 더해서 예.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있는 정서를 얼마만큼 표현하느냐 그게 생존의 길일 겁니다. 자, 질문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이 한국당이 각각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를 전망을 했는데 그 전망보다 이렇게 전략을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김성환 평론가는. 저도 뭐 전략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질문이 같아요. 어려웠었군요. 근데 저는 모든 건 당권으로 수렴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그 지배하고 있는 어떤 네. 인식 이거는 아마 그 위기라든가 불안 이런 걸 겁니다. 앞으로 네. 보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수의 위기를 타개할 만한 사람은 누구 거냐? 과연 누구냐? 홍준표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홍준표 대표 외에 특별한 대안이 안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원내 그 권력 지형을 달리 가져가면 당대표하고 계속 언제까지 부딪힐 겁니까?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고요. 단일성 지도 체제를 갖고 있는데 내년 공천권은 여전히 또 당대표한테 사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소속 의원들이 선택을 할 때 결국 당권이 있는 쪽으로 좀 치우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그러다 보면 뭐 당권 쪽에 가까운 뭐 친홍 쪽 후보라고 거론되는 후보 쪽이 현재로서는 좀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상황을 외면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뒤면 결과가 나오니까 오늘 얘기 중에서 어떤 결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지금 제가 이분들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남경필 경기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말합니다. 바른정당 소속이고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그동안 참 설전을 자주 벌였는데 이번에도 또 SNS상으로 뜨거운 열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두 분은 조금 좀 잊힐만 하면 한 번씩 설전을 벌이시는 예.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전에도 이제 벌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적폐청산 문제 가지고도 SNS 설전 벌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 그 배당 문제 가지고도 갖고도 또한 그거 번 가지고 또 뭐 소송까지 할 정도로 예, 굉장히 거칠게 이제 서로 간에 설전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 예산안 통과할 때 예. 그때 무안공항을 KTX가 경유하는 예산이 배정이 됐잖아요. 예. 이번에 그걸 두고 남경필 지사가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SNS에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또 다시 SNS로 이제 남 지사를 공격을 했는데 예. 아니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예산 퍼주기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중버스 공영제 그것도 한 6천억 정도 버스 들어간다고 공영제.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거는 뭐가 다르냐? 네. 그렇게 하니까 또 남지사가 다시 또 거기에서 반박을 한 겁니다. 예. 아니 이 시장은 이 경기 도정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정치나 제대로 하시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막 설전이 지금 오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정치적인 다툼으로 비춰지고 해요. 이거를 간단하게 볼 수만은 없는 이유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얘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설전이 심상치 않게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지금 패널 분께 여기 좀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질문을 좀 드렸어요.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SNS 통해 상호 비판하고 툭하면 설전을 벌이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가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최용두 전 대변인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지금 이 두 분 다 이제 여야 후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입지를 아주 굳히는 좋은 지금 프레임이죠. 우선 이재명 시장은 경기지사를 바로 겨냥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예, 자기가 예. 경기지사를 하겠다는 걸 확실히 굳히고 있는 셈이고. 예, 예. 근데 남경필 지사는 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현역 경기지사지만 예. 지금 바른당 소속이어서 그렇죠. 야당을 대표하는 주자가 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예. 지난번 선거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이 김진표 의원이 이제 민주당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 남경필 지사는 이제 한국 당시에 새누리당 예, 후보였고, 근데 꼭 이게 야당 후보가 보수적 후보 같고 여당 후보는 조금 진보적 후보 같은 이 프레임이 잘 안 맞아서 굉장히 고전했다 그래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말 진보의 최선두를 자처하는 이재명 시장이 나왔고, 그렇죠. 자기는 보수 중도 정치인으로서의 포지셔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 싸움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공시를 시작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바른당에 현재 이게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었고, 예. 야당에서 과연 어느 정도 현역 지사이긴 하지만 예. 그것이 가능할지 문제고, 그건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남 지사가 아닌 다른 제3의 후보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걸 경선을 할지 어떻게, 또는 남 지사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다른 뭐 보궐선거를 새로운 다시 중앙정치로 들어오는 선택지를 택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남 지사로서는 이재명 지사랑 각을 세우는 것이 보수 중도 보수, 특히 지금 야권이 이제 분열되어 있습니다만 야권 내에서 입지를 강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포지셔닝이라고 하겠습니다. 손해볼 게 없다. 네. 그 말씀이시네요. 현경명 전 의원께서. 지금 그 남경필 지사가 조금 더 수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세. 예, 예. 존재감이나 지명도 예,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남 지사께서 들으시면 섭섭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차원으로 예, 예. 기본적인 제가 그래서 존재감이나 인지도란 차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서로 간의 논란이나 논쟁 이런 부분들도 예. 남경필 지사가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당연한 겁니다. 이거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도민에 대해서도 존재감도 필요하고 어떤 큰 정치 쟁점으로 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정면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포괄적인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입지를 통해서 도민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에 보내는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후보를 냈을 경우에 본선에서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겹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된다면. 예, 예. 나중에 이제 어떤 그 후보 연대 뭐 이런 차원이나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유리한 입지에 서기 위한 작업인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또 이게 안 반가울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렇게 TV 나오는 걸 좋아하는 분인데다가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런 논쟁을 통해서 사실은 이번 경기지사가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문 그 입장이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마침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중앙정부의 대통령 문제를 그리고 다뤘어요. 이것도 핵심 중점 사업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이 굉장히 좋은 말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그렇죠, 하지 옹호하는 않습니까? 얘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당 또 그리고 그 핵심 그 친문이라고 하는 핵심 지지층 예.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죠. 그렇게 들려요. 두 분 다 뭐 별다르게 손해볼 건 없어 보이는다고 이제 분석이 되는 거네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현구태 부대님께서는 네, 어떻게 네. 분석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두 분 의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썼는데요. 다 좋다. 네, 왜냐하면 두 분이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넘어야 될 산이 경선입니다. 경선. 당내 경선이 지금 여론조사는 굉장히 앞서론으로 나오지만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전해철 그 도위원장도 또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친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경선에서 과연 이재명 시장이 확실하게 100% 승선할 수 있느냐? 현재 어쨌든 도당 위원장들이 공천권이라는 이런 걸 갖고 있고 현재 또 평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기초단체장 예, 예. 출마 예상자들이라든지 시도의원 출마 예상자들은 예, 예. 대부분 현재 어떤 도당 위원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경선을 넘는 과정에서 바로 지금 남경필 지사하고 붙는다라 그러면 어떤 후보 입지를 굉장히 강화하는 거거든요. 붙는다는 것이고요.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도 입지가 좀 불안합니다. 복당 문제라든지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저 광교산에 왔을 때 집 나갔다, 네. 뭐 배신자다 이런 예,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절대 안 주겠다 이런 뉘앙스를 이제 비쳤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도 그랬던 야당을 대표하는 후보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계속 어쨌든 본선에서 붙는 게 목표고 본선에 붙었을 때는 현역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권 후보까지 그 예비 후보까지 나갔던 사람이라서 자기들이 다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선을 미리 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논쟁이 가는 것들은 두 분들한테 좋은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붙을 것 같습니다. 설전은 밖으로 하지만 실제는 내부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용이다. 뭐 이런 분석이 같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에서. 네. 저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말씀드려 비슷한 것 같고요. 저도 예, 뭐 예. 얘기는 동일합니다. 예. 뭐 우리 이제 예전에 지자체 선거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조순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지방에서도 다 조순시장 뽑아야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론에서 조순시장 얘기만 계속 보도를 하니까 네.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전략인 것 그래서 같고요. 저희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그렇게 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주목을 받으면 예. 결국 후보는 둘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후보는 뭐 진보든 보수든 여야든 우리가 후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 나가는 과정이고 네. 그 설전들이 아마 국민 속에 이미지로 계속 각인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언어는 머릿속에 기억될 때 이미지로 기억되거든요. 지금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결국 1대1 싸움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있는 논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의 중립입니까? 친박과 친홍의 중립인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홍입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홍의 중립이라는 얘기인데 네. 중도라는 거는 사실은 큰 표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쪽 저쪽에 이렇게 끌리는 입장이 있어서 이분이 서서히 이제 홍 쪽으로 말을 갈아타기 위한 어떤 스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큰 차이는 누가 되더라도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누가 돼도 보고 뭐 거기서 거기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최영주 전 대변인께서. 네, 저는 이거 참 국회의원들, 특히 원내대표 예, 경선이 가장 예측불허입니다. 예.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무슨 국회직을 선택할 때, 근데 가장 이변이 지난 19대 국회 때, 예.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제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 그 당시 당권 뭐 황우여 대표가 당연히 앞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의와 의장이 101표, 예. 더블 스코어로 이겼거든요. 굉장한 의외였는데, 그게 뭘까? 그게 국회의원들, 같은 정당이지만 의원들이 가장 어려운 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나름대로 그 집단지성이 발동하는 그런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편가르기라면 안 된다. 그럼 통합도 하고 개혁도 하고 그래서 뜻밖의 저는 표가 좀 몰리지 않을까. 예, 이렇게 몰린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신에 의원들이 통합도 하고 혁신도 하자라는 이런 맨데이트를 강시 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정책위 의장이 또 변수가 됩니다. 예, 예. 뭐 이주영 의원이 지금 한성교 대표한테 오선희 사선한테 좀 대표 예. 졌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 한성교 의원은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주영 장관도 유명한 분이지만 방송인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됐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름에서 가을이 없는 상태로 바로 겨울이 온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 역시 용감하고 대범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여당과 싸울 때는 이 좌파 독재와 싸울 때는 용감하게 제일 먼저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또 무엇을 결정할 때는 대범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책위의장과 우리 초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정책위의장 후보고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파가 있다면 청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 대표의 사당화 그런 움직임이 현실이 보인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친홍, 반홍, 중립 후보 중 당선이 됐을 때는 당에는 과연 제1야당인 한국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제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글쎄요. 현근택 부대변부터 좀 네, 볼까요? 저는 뭐 다른 당 얘기라 좀 죄송합니다만 도찐 개찐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난번에 예산 정국에서 좀 이렇게 약간 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굉장히- 도찐 개찐은 표준말은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도진 개진이 일부러 쓰신 건가요? 일부러 쓴 이렇게? 겁니다. 알고 썼습니다.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네네네. 보통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산 처리 과정에서 좀 아마 이제 물 먹었다고 생각할 텐데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입법 과정에서는 이제 다음 굉장히 강성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입니다. 예. 지금 대표가 뭐 말 자제령을 내렸지만 예, 예. 본인만 자제하면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크게 자제 안 해도 되는데. 예. 근데 아마 이게 그 원내대표가 선출되더라도 예, 예. 자기가 좀 뭐 분기를 잡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스스로 아마 뭔가를 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1인 체제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한성교 의원이 중립 후보를 내세운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예전에 뭐 박지만 친구 이렇게 그랬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예, 예. 사석에서 누나라 한다고 그래서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뭐 친박임을 뭐 강조했던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최근엔 좀 이탈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게 중립이라는 게 예, 저는 예.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정책위 의장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하고 예. 복당파라 그래서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의원들 하면 한 20명이 넘는단 예, 말이에요. 예. 이걸 합쳤을 때에 이미 상당히 그 유력한 당선권에 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위 의장이 상당한 표를 얹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실리까지 더해서 예.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예,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있는 정서를 얼마만큼 표현하느냐 그게 생존의 길일 겁니다. 자, 질문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이 한국당이 각각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를 전망을 했는데 그 전망보다 이렇게 전략을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김성환 평론가님. 저도 뭐 전략적인 얘기를 예. 할 수밖에 없을 것 질문이 같아요. 어려웠었군요. 근데 저는 모든 건 당권으로 수렴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그 지배하고 있는 어떤 네. 인식 이거는 아마 그 위기라든가 불안 이런 걸 겁니다. 앞으로 네. 보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수의 위기를 타개할 만한 사람은 누구 거냐? 과연 누구냐? 홍준표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홍준표 대표 외에 특별한 대안이 안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원내 그 권력 지형을 달리 가져가면 당대표하고 계속 언제까지 부딪힐 겁니까?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 지난번 유승민, 이주영 그때 원내대표 격돌했을 때 이 정책위 의장이 표를 갈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홍문종, 원유철 이렇게 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히려 정책위 의장이라는 것이 작은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이 또 어떻게 보자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책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슈 플레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수가 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경변 전 의원께서. 뭐 제가 이거 어떻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는데 저는 절대 오해 안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친박 입장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본인들이 이기면 좋고 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 차원의 어떤 참패가 더 기대 수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 이른바 반홍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활로가 열린다고 보는 측면이 있지 않냐는 건데 예. 근데 사실은 이 국면에서 홍준표 대표나 당권파나 주류적 입장에서 선분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태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분들이 친홍 대 반홍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돼요. 이 프레임에서 딱 하나 바꿔가지고 네. 친박 대 아니냐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이 신보수지라고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예. 명확하게 예. 혁신 개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주 필요할 것 같고요.